안녕, 이제식 국어 상동, 청라, 그리고 이제 송도 친구들. 시노트 시즌2로 오랜만에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워. 시즌2가 처음인 친구들도 있고, 사실 시즌1까지 이미 완성한 친구들도 있을 거야. 우리 시즌1, 2 모두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갔을 때,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반드시 만나게 될 작품으로만 엄선했기 때문에, 자,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친구들은 정말 새롭게 열심히 하자는 각오를 다져봅시다. 자, 시즌 1에서 우리가 총 3파트를 다루었어요. 첫 번째 파트의 경우에는 성찰과 깨달음이라고 하는 주제였고요. 두 번째 파트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라고 해서 주로 일제강점기의 저항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일제강점기뿐만 아니라 1960년대, 70년대까지 이어지는 사회에 대한 어떤 비판적 저항 의식을 다루고 있는 작품들을 다루었고, 파트 3의 경우에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상호 텍스트, 맥락 살피기라고 하는 주제로서 두 작품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파트 4와 파트 5는 동일한 주제인데, 하나는 사회를 보는 눈이고, 또 하나는 또 마찬가지로 사회를 보는 눈이야. 그런데, 미세하게 소주제가 다르지, 사회를 보는 눈을 한 번은 비판적 관점에서, 또 한 번은 깨달음과 연민의 관점에서 작품들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파트 4와 파트 5에 있는 작품들은 비교적 우리 친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거나 또는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하게, 조금 더 밀착해서 고찰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노트가 처음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잠깐 소개하면, 이 시노트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작품을 봤을 때 반드시 먼저 써야 되는 건 화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화자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화자의 감정과 태도가 어떠한지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써야 합니다. 이 시 노트를 시작하는 목적 자체가 어떠한 낯선 작품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를 읽고 나서 화자와 또 화자의 상황과 정서와 태도,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들었던 식구나 그 이유까지는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이제 해설해주는 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방향성이 맞았는지 아닌지를 비교하면서 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페이지가 두 번 있는데, 처음에 있는 페이지에는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있는 페이지는 선생님이 이렇게 해설 영상을 통해서 정리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한 번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시즌2에서 이미 시즌1을 끝냈던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 시에서 시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또 어떠한 표현법을 썼는지, 또 어떠한 점에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지 등 우리가 2학년 과정에서 문학을 배우면서 알게 되었던 여러 가지 개념들을 좀 적용을 해서 이 시에 있는 내용들을 좀 자유롭게 더 깊이 있게 분석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시를 해석하는 능력이 훨씬 더 향상되고 더 발전할 것이라는 거 선생님이 무조건 장담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작품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 첫 번째 작품은 바퀴벌레는 진화 중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김기택 시인의 작품이었어. 자, 바퀴벌레 하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를까? 사실 바퀴벌레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되게 친근하게 느낀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 귀뚜라미랑 바퀴벌레는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바퀴벌레는 왠지 좀 많이 징그럽고 혐오스럽고 또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이지. 일반적인 곤충들은 사실 인간의 생활 공간보다는 어디에 주로 존재해? 자연에 존재하는데, 바퀴벌레의 서식지는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공간에서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갑자기 만나는 바퀴벌레라고 하는 것은 불쾌감을 넘어서 좀 두려움의 존재로 인식되는 것 같아. 이런 말도 있어. 지구가 망해도 바퀴벌레는 살아남을 것이다. 그만큼 바퀴벌레가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에서 제목을 보면 바퀴벌레가 진화한다라고 설명을 하거든.
진화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진화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생물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늘 바뀔 수 있잖아. 이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이 생물종이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모습을 그에 맞게 마찬가지로 변화시키거나 또는 보다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진화라고 하거든. 이 시의 제목에서는 이 바퀴벌레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점점 발전해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발전을 하는 것인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보자. 자, 이 시에서 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아마 끝까지 다 읽은 친구들은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시에서 말하는 환경은 바로 오염된 환경이야. 인간이 편리함을 위해서 환경을 생각하지 않은 개발을 계속했을 때 결국은 생태계가 지금보다 더 오염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는 바퀴벌레가 어떻게 진화해 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환경의 심각성을 우리가 모두 다 깨닫고 좀 더 공동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까지도 미리 밝혀둘게. 자, 그럼 이제 시를 차근차근 살펴보자. 이 시는 총 3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첫 번째 1년부터 살펴보니까 첫 문장에서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 믿을 수 없다. 저것들도 먼지와 수분으로 된 사람 같은 생명이라는 것을 이라고 했어. 자, 여기에서 저것들은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제목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바퀴벌레를 의미하겠지. 또 이 시에서 화자는 직접 드러나 있진 않아. 우리가 보통 화자가 직접 드러날 때는 나 또는 네라고 하는 시어가 있는데, 이 시에서는 이러한 화자가 제시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러면 화자가 드러나 있진 않지만 화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 지금 이 시에서 보이지 않는 화자는 어떠한 대상을 관찰하고 있어? 바로 바퀴벌레라는 대상을 관찰하는 거야. 이 바퀴벌레를 관찰하면서 느낀 점을 말하고 있는데, 처음에 화자는 이 바퀴벌레가 먼지와 수분으로 된 사람 같은 생물이라는 것을 뭐 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라고 하고 있어. 자,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이제 이 뒤에 나와 있지.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시멘트와 살충제 속에서만 살면서도 저렇게 비대해질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생물이라면, 보통의 생물이라면 시멘트나 살충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데, 바퀴벌레는 생물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어떻게 이러한 환경에서 비대해진다, 즉 몸을 키울 수가 있단 말인가 라는 내용을 통해서 바퀴벌레가 생물임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또 이어지는 문장에서 살덩이를 녹이는 살충제를 어떻게 가는 혈관에 흘려보내며 딱딱하고 거친 시멘트를 똥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인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보통의 곤충들은 살충제를 이겨낼 수가 없는데 살충제를 혈관으로 흘려보내고 심지어 이 시멘트를 똥으로 바꾼다, 즉 소화시킬 수가 있단 말인가.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생물이라는 것을 숨겨진 화자인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 또 입을 벌릴 수밖에 없다. 쇳덩이의 근육에서나 보이는 저 고감도의 민첩성과 기동력 앞에서는 곤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쇳덩이처럼 쇳덩이의 근육에서나 보이는 저 민첩성, 저 기동력 앞에서는 놀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1년의 내용은 바퀴벌레의 놀라운 생명력에 대한 의문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일단은 시어와 표현법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 첫 번째 문장에서 믿을 수 없다, 이것이 생물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는 뭐야? 앞뒤가 바뀐 도치법을 썼어. 그래서 이 도치법을 통해서 바퀴벌레가 생물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화자의 감정을 보다 더 강조하고 있고, 또 어떻게 시멘트와 살충제 속에서도 비대해질 수 있단 말인가, 또 똥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의문점을 이러한 영탄적인 어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에 보면 입을 벌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입을 벌린다라는 건 보통 감탄할 때잖아. 그런데 이 바퀴벌레의 민첩성과 기동력 앞에서는 입을 벌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퀴벌레의 생명력에 대한 감탄이면서 동시에
그만큼 심각하게 오염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것에 대해서 놀랍다라는 것을 입을 벌릴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반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도치법이 사용되었어. 자, 그러면 이제 이연의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 이연에서는 사람들이 최초로 시멘트를 만들어 집을 짓고 살기 전, 즉 지금처럼 문명이 발달하기 이전이야. 많은 벌레들을 씨까지 일시에 죽이는 독약을 만들어 뿌리기 전, 그러니까 벌레들을 죽이는 살충제를 얘기하는 거잖아. 이것을 뿌리기 전 저것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을까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어떤 그런 생명력을 보이지 않았던 이 바퀴벌레는 과연 어디에서 살고 있었을까? 그래서 화자는 추측을 하는 거야. 흙과 나무, 내와 강, 그 어디에 숨어서, 이런 것들은 자연을 얘기하는 거지. 자, 이러한 자연이 시멘트가 되고 다시 집이 되고 물은 살충제가 되고 그것이 다시 먹이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까라고 했어. 자, 그러니까 지금 화자는 도대체 바퀴벌레는 어디에 숨어 있길래 살아남았냐라는 궁금증을 보이면서, 이렇게 훼손된 자연에서 보통의 생물들은 살아남을 순 없지만 바퀴벌레는 흙이 시멘트가 되고 그리고 물이 살충제가 되고 그래서 다시 먹이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바퀴벌레는 강인한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훼손된 자연에서 자신들의 때가 오기를, 즉 번성하기를 기다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빙하기, 그 세월의 두꺼운 얼음 속 어디에 수만년 썩지 않을 금속의 씨를 감추고 있었을까라고 했어. 그러니까 바퀴벌레는 오래전부터, 즉 인류가 등장하기 전인 생명체가 살아남기 힘들었던, 많은 생명이 사라졌던 그 혹독한 시기에 두꺼운 얼음 속에서 아마도 수만 년 동안 썩지 않은 금속의 씨를 감추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하게 오염된 환경에서도 살아남지 않았을까라고 궁금증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이연의 내용을 보면은 두드러지는 표현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뭐 있었을까라고 하는 종결 어미를 반복하면서 바퀴벌레의 끈질긴 생존력에 대해서 놀라움을 넘어선 궁금증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다. 자, 그럼 이제 3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 3년의 내용을 보니까 로봇처럼 정말로 철판을 온몸에 두른 벌레들이 나올지 몰라 라고 했어. 자, 온몸에 철판을 둘렀다. 무엇이 연상될까? 바로 무엇으로도 뚫기 어려운 갑옷을 입었다. 즉 어떠한 오염된 환경에서라도 적응하고 진화된 신형 바퀴벌레가 출현할 것에 대한 우려를 보여주고 있어. 금속과 금속 사이를 뚫고 들어가 살면서 철판을 왕성하게 소화시키고, 아까처럼 시멘트도 똥으로 소화시키는 것처럼 바로 철판을 왕성하게 소화시키고 수억 톤의 중금속 폐기물도 소화해서 배설하면서 불쑥불쑥 자라는 잘 진화된 신형 바퀴벌레가 미래에는 나올지도 몰라 라고 우려하고 있는 거지. 보이지 않는 빙하기, 아까 얘기했던 이 빙하기. 자, 이제 보이지 않는 빙하기, 그 두껍고 차가운 강철의 살결 속에 씨를 감추어둔 때가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었을지 몰라 라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생존하기 혹독한 그러한 시기가 바로 보이지 않는 빙하기인데, 이런 보이지 않는 빙하기가 더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었을 때 그 두껍고 차가운 강철의 살결 속에 씨를 감춰둔 때가 이르기를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화자는 중금속 폐기물을 배설하는 신종 바퀴벌레의 출현을 통해서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환경 오염을 우려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어. 아직은 암회색 스모그가 그래도 맑고 희고 폐수가 너무도 깨끗한 까닭에, 얘들아, 암회색 스모그가 힐 수는 없잖아. 폐수가 깨끗할 수는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스모그가 맑고 희고 폐수가 깨끗하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왜? 바퀴벌레는, 이 화자가 얘기하는 바퀴벌레는 심각하게 환경이 오염되었을 때 오히려 더 강인한 생명력을 보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덜 훼손되었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어 움직이지 않고 눈만 뜬 채 잠들어 있는지 몰라. 즉, 앞으로도 환경이 오염되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 라고 하면서 오염된 환경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강한 생명력을 보이는 바퀴벌레이기 때문에 아직은 덜 오염된 지금보다 더 오염될 미래에서의 등장을 위해 바퀴벌레, 즉 신형 바퀴벌레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섬뜩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지. 자, 3년에서도 2년과 마찬가지로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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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이렇게 종결함의 반복을 통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화자의 걱정과 우려를 드러내고 있어. 자, 그리고 이 마지막 3년에서 주목해야 되는 표현법은 바로 반어적인 표현이야. 아직은 암회색 스모그가 그래도 맑고 희고 폐수가 너무 깨끗하다라는 것은 이미 현재에도 오염이 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미래는 어떨 것이다.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다 더 오염되었을 때를 기다리는 신종 바퀴벌레의 출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야. 자, 우리 친구들은 설국열차라고 하는 영화의 제목을 들어봤을지 모르겠어. 이 영화는 혹독한 빙하기가 지구에 다시 찾아와서 인류가 거의 멸망한 가운데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기차를 타고 어딘가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 살아남은 생존자들, 사람들 중에서도 사실은 계급이 존재하는데 맨 마지막 꼬리칸에 가장 계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기차에서 배급되는 양식이 있어. 그게 바로 바퀴벌레로 만든 양갱이야. 징그럽지. 자, 그 영화에서도 바퀴벌레는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생명체임을 보여주고 있었어. 이 시는 이처럼 환경 문제에 대한 문제적인 시각을 직설화법을 통해 표현하고 있고 또 비대해진 바퀴벌레를 통해서 오늘날 환경 오염이 우리에게 현대 문명의 발전에 의해서 풍요를 가져왔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대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인식하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시의 내용 정리해 볼게. 화자는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바퀴벌레를 통해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떠올리는 사람이고 지금 그 대상인 바퀴벌레를 관찰하고 있다. 상황은 시멘트, 살충제, 중금속 폐기물과 같이 자연의 섭리를 무시하는 현대 물질 문명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이 이미 드러나고 있어. 자, 이 화자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보이고 있는 태도와 정서는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현대 물질 문명을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의 주제는 현대 물질 문명이 초래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이었고요. 특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주제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드러냈고 도치법과 영탄법을 통해서 화자의 감정, 화자의 생각, 심리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바퀴벌레는 진화 중이라고 하는 작품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 시를 통해서 내 맘대로 현대시 노트를 처음 접했던 친구들은 아마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감이 잡혔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주에는 김광섭 시인에게 라고 하는 작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화자, 상황, 태도, 정서, 마음에 드는 식구, 이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시어의 의미와 표현법까지 한번 내 마음대로 작성을 해본 다음에 선생님과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